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날린 트윗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의 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압박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은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한편 한미가 오늘까지 내년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국방 당국이 한미 공중연합훈련 연기 결정을 하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속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행동을 촉구하는 트윗을 날렸는데 북한에서 연이어 또 담화를 냈습니다. 그렇죠? 김계관 외무성 고문 그리고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를 통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 메시지가 주는 강도는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연말 시한을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말 시한 전에 어쨌든 다시 한번 미국과 만나고 실무 협상 혹은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면 최상이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를 위해서 대화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 그리고 여러 주변 상황들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아마 좀 북한의 고심이 굉장히 좀 클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날리긴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언제 만나자는 내용이 아니라 나하고밖에 안 될 것이다. 대화 상대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원론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간표가 빨라졌다거나 미국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센터장께서는 북한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정 교수님이 북한에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 부분에 착안한데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데드라인, 언제까지 뭐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상당히 부담을 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북한이 어떠한 성명이나 담화를 내는 게 너무 주기가 짧아졌어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5개 이상의 성명과 담화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연말까지 무언가 변화하라고 요구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제 북한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성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도가 높고 자극적이에요. 이제는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 성과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무언가 쫓기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연합 공중훈련 그 연기를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미국을 밀어붙임으로 해서 추가적인 양보를 얻고 타협을 하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협상 전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그 연합훈련 연기에 있어서 뭐 우리는 중단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강한 요구를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면 받아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협상 전술의 그 모태를 찾아보면은 과거 소련의 협상 전술 거기에서 배워갖고 같은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교과서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양보를 하면 그것을 양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번 더 밀어붙여야 된다. 아마 북한은 그런 점에서 미국을 최대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 장점은 또 뭐냐? 어느 순간 미국이 양보를 하든 아니면 그 순간에 멈추든 북한은 그걸 받으면 또 되거든요. 그럼 최대치를 양보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협상 전술인데 지금 북한이 한 말 중에 가장 실수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드라인을 자기 스스로 설정해서 묶여버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핵과 이러한 적대시 정책을 갖다가 동시에 교환하잖아요. 그게 뭐 6.11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정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김영철 담화의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데 먼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이란 걸 북한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연합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북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굴복했다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정, 글쎄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성의를 보였다. 이건 뭐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심 저희들이 기대했는데 보니까 평가절하를 했어요. 글쎄요, 뭐 미국도 계속 양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벌기에 나올 상황 관리죠. 상황 관리에 그냥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북미 대화가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좀 남아있는 것들이 그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험 발사를 그 전엔 바지선에서 했는데 그걸 한번 잠수함 발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군사적 도발 카드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사실 또 그거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동해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시간 벌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점점 버티기 들어갈 것이고 그럴수록 북한은 지금 신년사 준비에 지금 들어가야 할 때인데 과연 인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연말까지 시한을 공언했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엇인가 얘기해야 되는 준비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좀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낮은 수준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핵물질 양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공표라든지 해서 이제 점점 도발 수위는 좀 높여갈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측이 요구하는 그 적대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뭐 체제 보장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제 보장의 제재 해제 이런 것들 뭐 체제 보장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값을 좀 높이고 있죠. 지난 14일 날 김명길 순회대사의 성명을 보면은 거기에 생존권과 발전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생존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안전보장 문제고 발전권이라고 하는 게 제재 완화 문제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올 텐데 왜 제재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확고한 인식이죠. 그리고 생존권 문제는 안전보장 문제.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훈련 이제 연기를 하고 유예하고 중단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1차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책이 되지만 우리가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좀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사실은 체제점 안전보장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은 한미가 군사연습을 안 한다거나 나중에 뭐 평화선언을 해준다거나 북미 연락사무소 해준다거나 하면서 이제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건 결국 자신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제 안전보장을 뭉뚱그려서 얘기한다.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제 그게 체제 안전보장을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북한이 너무 좀 높은 값을 부르는 거고 좀 협상의 판을 자칫 잘못하면 좀 깰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북한도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화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대북 대표의 움직임이랄지 김병수 순회대사의 언급 지난번에 했었던 그거 보면 분명히 좀 북미 간에 만날 수 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는데 실제 구체화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북한이 이런 담화를 냈는데 미 국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또 아직... 어떤 내용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입장을 가서 계속 반복하겠죠. 실무 협상을 하자. 그래서 타결을 지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스웨덴을 통해서 제3국이라고 했지만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에게 실무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거부 입장을 보이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이 조금 더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월 5일 날 스톡홀름에 있었던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뭐 조건부 제재 완화 3년 동안 제재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달리지 않은 제재 완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제재가 완화되면 다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는 아직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강경 발언을 이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아니면 인공위성이든 아니면 앞서 정 교수가 이야기한 SLBM이든 그런 걸 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성과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공을 북한에게 넘기고 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줬으니까 실무 협상을 받아라 하는 건데요. 북한이 그것을 받을 것인지는 아마 이달 안으로는 결정이 될 거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담화 내용들을 보면 안 받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최대치를 요구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하겠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3년이라는 조건부 제재 유예를 수용할 것인가 예. 아니면 내년에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최선희 부상이 러시아를 갔거나 또는 뭐 중국하고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플랜 B도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갔을 때 과연 그 압박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까지 다 타진을 해본 다음에 최종 예.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조선신보가 대외 선전 매체입니까? 예, 그렇죠. 조선신보에도 이 내용이 지금 하나 나온 것이 미국의 결단을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뭔가의 기대 섞인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 이 대선을 맡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솔깃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시지 내용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북한은 연말 시한을 공표하긴 했지만 연말 이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시간표가 자신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인식은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출구 전략을 여러 가지 좀 짜놓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기의 회담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내보내는 예. 것이죠. 그거를 뭐 자신들 인민들 안에서 보는 노동신문에 쓸 수는 없지만 조선신보나 뭐 다른 대외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앞으로도 내보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서 이제 출구를 마련할 겁니다. 김영철 그 아태 평화부위원장의 담화 내용들을 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뉘앙스들도 또 있거든요. 같이 예. 묻어나오면서 또 김기관 외무성 부장은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벌이 안 된다. 자랑거리에 대해서 값을 치를 것이다. 얘기를 동시에 다발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 조건이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제 아마 그게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카드일 겁니다. 아까 정 교수께서 저강도 도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좀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걸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재선 가도에 방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된다. 내년 상반기가 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국내 정치에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북한은 남은 카드는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게 이제 완전히 얘기한 새로운 길로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연내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마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실무 협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저는 실무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무회담은 뭐 12월 초 정도에 한번 개최하고 마지막 미국의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최종 길,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실무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우리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연기에 대해서도 좀 뭐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뭐 낙하산 훈련에 대해서 참관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군사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거죠. 사실 뭐 북한도 이 전술 비행 훈련 같은 거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번에 공개한 낙하산 침투 훈련은 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공세적이고 침투를 어디를 하겠습니까? 한국을 침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나오던 메시지와는 약간 엇박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반드시 양보를 해야 된다. 우리는 확고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한국 정부 역시 이참에 미국을 잘 설득해서 더 양보된 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12월 달에 타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거라고 봅니다. 예. 정 교수, 과거에도 이런 낙하산 침투 훈련 했습니까? 이거 글쎄요, 이 시기에 하는 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나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 제스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낙하산 침투 훈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효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AN2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후방에 특작 부대를 침투시키는 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공격 전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 이제 전술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고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건 이제 보여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많은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빨리 한국도 움직이지 않으면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뭐든 빨리 풀지 않으면 북미대를 촉진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대내 결속을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위비 협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틀간 오늘까지 3차 방위비 협상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 타결이 돼야 될 텐데 미국의 요구한 액수 너무 크다.
저희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 한국 우리들은 관련된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하면 연말 내 타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연말까지는 타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 일단 미국이 산정한 그 50억 달러 가까운 돈 자체도 충분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동맹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오늘 정도, 어제 오늘 정도에는 그 근거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액수만 얘기해 놓고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그러니까 협상이 액수를 먼저 더 놓고 거기에 예. 대해서 항목이라 조건을 맞춰가는 좀 정상적이지 그런 못한 모습이죠. 비정상적인 협상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미국이 분담금을 증액시키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도 지금 세계 정세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치적 내년 대선에서 자기가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증액시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성과로서 활용하라는 그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고 이 접근은 미국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협상을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은 50억 달러가 아니라 제가 보는 적정 금액은 한 20억 달러 이하 그 정도면 우리가 적정한 협상을 했다고 보고 그 정도 증액을 해도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미사일 지침이나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대화를 우리가 판을 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왜 부당하고 이것은 왜 지금 소파 체제 그래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제에 맞지 않고 그런 논리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좀 짧게 끝난 회의였을 것 같은데 물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부분이 서로 뇌관이 돼서 이렇게 회의가 빨리 끝나버린 걸까요? 어제 뭐 협상이 뭐 안 맞아서 회의가 빨리 끝났다기보다도 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조건들을 이제 듣는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부풀려온 액수의 이제 항목들을 가지고 왔을 건데 그것들의 예.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됐을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아마 밤새 또 대책을 마련했을 건데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습니다. 뭐 인건비 올리는 거랑 예.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만 그때마다 뭐 택시비 내듯이 이제 비용 청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그리고 연합훈련의 비용에 상당 비용을 대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서 이제 사실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용병처럼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미국 내 여론을 좀 강화하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좀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도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협상단의 좀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보통 협상단 오면은 미국 협상단 콩그레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의회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콩그레스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마이보스라는 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콩그레스 의회에서는 동맹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 비판 성명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앞으로 좀 협상 기한을 2조로 늘린다 하더라도 협상 기한을 3년, 5년으로 좀 늘린다든지 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간의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그 드하트 대표도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될 것인데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뭐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하여튼 뭐 액수와 상반되게 우리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가 잘 이끌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측에서 의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측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이제 국회 비준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도 국회 여야 의원들 47명이 지금 성명을 좀 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안 좋다는 걸 미국 대표단도 알고 있고 지금 머쓱한 좀 상황인데 이거를 한 2조 원 정도까지 인상해도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0% 인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아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속내도 그 정도일 건데 100% 인상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예. 세세하게 지금 총액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틀은 총액형의 틀 내에서 협상의 내용은 소요형으로 비슷하게 항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짚는 방식으로 이제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행을 바꿔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진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측 외교, 국방, 안보 라인도 아마 방위 분담금 협상 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3일 용실기에서 이제 효력이 상실됩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국 입장이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미국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막판 극적 반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외교에서는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를 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해주면 내가 백색 국가 문제 어느 정도 풀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전화가 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률은 높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한미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됐어요. 미국의 입장을 처음 들어보면은 왜 한일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를 건드렸는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뭐 이 두 가지 이슈를 갖다가 정부가 잘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미국도 사실은 제가 이달 초에 미국 출장을 가서 이렇게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늦었다는 비판이 많아요. 사실 8월 달 이전에 이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러한 예방 외교에 미국도 실패한 거죠. 뒤늦게 뛰어들어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정경두 장관이 기자간담회 내용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내용이 미국도 양 국가 모두에게 뭔가 중재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미국의 보시면 중재에 될 것 대해서. 같아요. 저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수용해라. 이것은 압박이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자신의 지역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지소미아를 유지하자 이런 것은 압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방위 공약을 더 확실히 해달라 하는 요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소미아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라는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그 그릇을 한국 정부가 깨버렸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이 상황이 이제 종료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미측도 나름대로 불만 표시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가 극적 반전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종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측이 어떻게 불만을 표시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걸 뭐 통상 문제까지 연결될지 아니면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언급을 할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시적으로 막 파장이 일어나거나 눈에 보이는 보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건데 묵시적이고 좀 비공식적인 은근한 압박들이 좀 계속되겠죠. 만약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나 정상회담이 좀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그 대화 내용을 전혀 우리한테 안 알려줄 가능성. 우리를 실제로 북한이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남북미 대화에서 배제할 가능성 등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통상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시차를 두고 다른 문제로 또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좀 많이 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틀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위협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 유지를 위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는 좀 될 거고 지소미아가 당장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파장 당장 뭐 나라가 결단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보이진 않을 것이고요. 새로운 뭐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뉴 노멀 상태가 될 건데 2016년 이전에 지소미아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출 규제 시행령 같은 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내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2004년 이전에 우리가 백색 국가에 포함되기 이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계속 뭐 수출 허가 도장을 찍어주겠죠. 이롭다는 듯이. 그러나 단지 이제 속도와 효율감에서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이제 협력의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또 적응은 좀 할 수 있는 문제다.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좀 속도와 효율을 느끼다가 또 새로운 상황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안보 동맹에 금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